예, 반갑습니다. 민간경비론의 장진욱 강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이제 민간경비론 그 핵심 이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20강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. 여러분들 특히 이 민간경비론이라는 과목의 이 특수성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본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민간경비론은 민간경비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민간경비론을 접근을 할 때에는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. 전반적인 어떤 흐름, 전반적 흐름. 물 흐르듯이 이렇게 시대순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, 그리고 우리 민간경비 산업이 어떻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태생이 됐으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,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반적인 흐름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흐름을 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1차 시험에서 민간경비론이 과목이 존재하죠, 그죠? 그런데 최근에 1차 시험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법학개론뿐만 아니라 민간경비론도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. 특히 작년에 민간경비론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대응을 하셔야 되냐, 민간경비론의 기본적인 내용은 흐름에 맞춰 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출제 포인트죠. 여기 흐름을 안다는 거,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, 두 번째가 각 주제들마다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 출제 포인트를 제가 이제 가능한 한 잡아 드립니다. 그 출제 포인트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. 그렇게 되면 지문을 읽어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질적인 어떤 문항들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출제 포인트를 숙지한다. 이것이 민간경비론을 공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. 최근에 경비업법의 문제들을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경비업법에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있잖아요, 그죠? 뭐 경비원이라든지 또는 경비업종 시효신기특 5가지가 있거든요. 시설경비, 호송경비, 신변보호 업무, 기계경비, 특수경비 업무,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종류. 그리고 뭐 경비지도사라든지 또는 각종 경비업법상 규정들, 교육 파트들 있죠, 그죠? 몇 시간씩 교육을 받는지, 이런 내용들을 출제를 많이 해요. 처형경찰 관련돼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경비업법 문제 중에서 좀 수준이 약간 낮은 기본형의 문제들을 주로 우리 민간경비론에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 패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을 하실 때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. 이런 분들도 있고, 뭐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나는 1차만 해야 되겠다, 올해. 그리고 내년에 2차를 준비해야 되겠다, 이런 수험생들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대비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1차하고 2차하고 결국은 1차에 대한 부담감, 즉 2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, 우리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2차 시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.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게 실제 문제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커트라인 점수대가 상당히 높아요. 실수를 하지 않는 시험이거든요, 2차 시험이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차하고 2차하고 가능한 한 동시에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법학개론하고 민간경비론의 어떤 이해도도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1차 시험은 거의 100% 보장이 되는 거죠. 2차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. 근데 1차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이런 경비업법상의 문제들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,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런데 1, 2차를 같이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그 1차에 일단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
1차에 좀 중점을 많이 두는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또 2차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2차를 공부할 때 그때는 이제 1차 공부가 2차 공부가 한 번은 공부가 됐죠. 그죠? 공부가 된 상태죠. 뭐 경호학이든 경비업법이든 공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를 집중적으로 학습이 가능해요. 몰입해서. 그래서 근데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내년에 2과목을 공략하게 되면 합격이 또 그 다음 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년도가 되면 1차 시험을 다시 쳐야 되는 부담감도 생기고,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원래 1, 2차를 동시에 준비를 하되 2차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낮추고 1차 쪽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2차 공부도 한번 해봤다 이 말이죠. 그죠?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2과목을 공략할 때 그때 상당히 합격권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 이유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? 그 이유는 최근에 1차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격 로드맵을 정해줄 때 법학개론이 한 50점 정도는 맞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민간경비론에서는 최소한 70점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은 70점 이상 정도는 충분히 획득할 수가 있어요. 실제 공부하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경비업법적인 부분과 민간경비론의 흐름과 어떤 포인트만 제대로만 숙지한다면 70점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. 그런데 법학개론 이게 또 마의 과목이 아니겠습니까? 법학개론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경비업법을 또 공부하시는데 도움도 많이 되거든요. 또 민간경비론의 어떤 이론들이 결국은 법제화해 놓은 것이 경비업법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과목들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법학개론은 그래도 단기간에 성적을 향상시키기가 어렵습니다. 이 상당히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근데 이 민간경비론은 좀 단기적으로 집중하게 되면 성적을 단기간에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전체적인 출제의 어떤 포인트나 흐름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시고, 그 다음 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 민간경비론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좀 아무래도 암기하거나 숙지할 거는 숙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고, 법학개론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학습도를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.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민간경비론의 전반적인 이해도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.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. 특히 40대 이후분들 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. 이쪽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. 왜 제가 이것을 권해드리느냐, 40대 이후분들에게. 40대 이후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이 조금씩 감퇴하잖아요. 그죠? 50대 분들도 또 기억력은 더 감퇴되겠죠. 그렇다 보니까 오늘 공부한 것이 내일 보면 또 새롭고 막 이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꾸 이렇게 잊어버릴까봐 기본서에다가 자꾸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우리 민간경비론의 과목은 기본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출제에 대한 포인트 위주로 좀 숙지와 암기를 많이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실전 감각을 배양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유리합니다. 그런데도 자꾸 혹시 잃어버릴까봐, 잊어버릴까봐 두려움 때문에 기본서에만 계속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. 40대 이후분들이.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딱 가시면은 실제 문제들을 많이 다루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맞힐 수 있는 문제들도 틀리게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본적인 흐름과 출제 포인트를 딱 잡게 되면 그 내용들을 숙지한 다음에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시라. 이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
그래서 우리 민간경비로는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잘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.